KF-21 보람의 조립 실물 공개, 반전 충격, 속보. KF-21 실전기체 3차 조립 완성. 단독 보도 미 CNN, 기술력 말도 안 돼.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보람의 순항에 힘입어 내친 김해 블록 3단계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어 곧바로 6세대 유무인복 합체계 개발로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5세대 전투기가 된다는 KF-21, 블록 3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전투기 선진국들이 심혈을 쏟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인 KF-XX에 대한 중기 전략과 장기 전략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KAI는 현재 4.5세대 전투기 F-15K와 5세대 전투기 F-35 사이에 있는 KF-21 블록 12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AI는 이후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블록 3 개발을 끝내고 곧바로 국산 6세대 전투기 KF-XX를 개발하는 단계적인 개발 전략을 이미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보람의 순항에 힘입어 내친 김해 블록 3단계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어 곧바로 6세대 유무인복 합체계 개발로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5세대 전투기가 된다는 KF-21, 블록 3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전투기 선진국들이 심혈을 쏟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인 KF-XX에 대한 중기 전략과 장기 전략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KAI는 현재 4.5세대 전투기 F-15K와 5세대 전투기 F-35 사이에 있는 KF-21 블록 12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AI는 이후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블록 3 개발을 끝내고 곧바로 국산 6세대 전투기 KF-XX를 개발하는 단계적인 개발 전략을 이미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KAI 미래융합기술원 김지용 원장 발표 자료에 따르면 블록 1형은 스텔스 기술 부분 적용, 블록 2형은 스텔스 기술 추가 적용, 블록 3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 확보로 정리됩니다. 블록 3형에서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기능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 KF-XX에 가서 완전한 스텔스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스텔스 기술 확보 속도에 따라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군은 올해 6월 KF-21 블록 3 개발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소요기획서를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합참의 소요제기 검토를 거치면 소요가 결정되고 장기 소요를 시작으로 중기 소요 전환을 하는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국방연구원의 소요 검증을 위한 선행연구,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타당성 등 개발, 획득을 위한 국방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F-21의 블록 3 프로그램에는 6세대 전투기 요소 일부가 반영됩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적용과 유무인복 합체계 운용 구현으로 KF-21 블록 -3에서 이것을 제한적이지만 일부 구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기 위한 블록 3 프로그램은 더욱 선진적인 센서 융합과 지능형 멈티 등 6세대 전투기 개발 요소 일부를 포함한다며 블록 3 프로그램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X 프로그램을 사전 실천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KF-21 블록 -3위 MUMT, 대용량 고속 데이터 링크 통합 등은 결정됐지만 5세대 전투기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각종 센서들의 내장화와 내부 무장창을 블록 -3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KF-21 블록 -1은 2026년까지 전력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상 공격 능력을 구체화시킨 다목적 전투기 블록 -2는 2028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KAI에 따르면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기 위한 블록 3 개발 프로그램은 2029년에 시작돼 2033년에 완성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MUMT 기술, AI 적용 기술, 대용량 지향성 데이터 링크,
레이저 무기와 극초음속 공대지 유도탄 등 모든 운용 능력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르면 2035년부터 시작해 2050년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소요군인 공군 등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블록 -1과 블록 -2의 센서 융합은 호스트 컴퓨터에 연동하지만 블록 -3은 호스트 컴퓨터 연동과 터미널 연동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더욱 향상된 센서 융합입니다. KF-21 블록 -2에서의 센서 융합은 임무 컴퓨터와 연동되는 전자전 체계와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와 지상 표적을 추적, 레이저를 조사해 레이저 유도 폭탄을 정밀 유도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인 타겟팅 포드, 공대공 임무용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인 IRST 등과 연동됩니다. KF-21 블록 -3에 가서는 F-35 전투기처럼 편대 단위로 센서 융합을 구현할 수 있다. KF-21 블록 3의 대용량 고속 데이터 링크 통합과 MUMT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독일 수상한 드론 출몰에 격추하기로 러스파이 공포. 독일 정부가 군부대와 주요 시설 상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 무인기 이 발견되면 연방군에 격추할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ZDF 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현지 시간 15일 내각회의에서 인명이나 핵심 인프라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드론을 연방군이 격추하게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사보타주, 파괴 공작을 위한 정탐 시도로 의심되는 미확인 드론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의 연방군 기지 상공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 10여 대가 비행해 검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튿날에는 북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화학공장 인근에서도 드론 여러 대가 목격됐습니다. 바이에른주 범죄수사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시설과 방위산업체가 정탐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러시아가 폴란드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를 상대로 테러를 계획했다며 전체 문명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전쟁의 다른 버전인 파괴 공작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 영 스타머 취임 첫 우크라 정격 방문, 100년 동반 지원, 공약.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뒤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정격 방문했다. BBC,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스타머 총리는 16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마틴 해리스 주 우크라이나 영국 대사와 발레리 잘루즈니 주 영국 우크라이나 대사가 키이우역에서 스타머 총리 일행을 영접했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전인 2023년 노동당 당대표로서 우크라이나를 한 차례 방문한 바 있다. 총리 취임 뒤에는 영국 수도 런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2차례 맞이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와 100년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해당 협정은 우크라이나에 이미 약속한 지원을 공식화하고 더 많은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정에는 추가 군사경제 지원을 비롯해 해양 안보, 무인기, 드론, 기술, 의료 분야와 관련한 군사협력 강화가 포함됐다. 이는 군사지원 78억 파운드, 약 13조 8,633억 원과 지속적인 에너지 기반 시설 지원을 포함해 영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 128억 파운드, 약 22조 7,517억 원을 기반으로 한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필요 시점 동안 매년 30억 파운드, 약 5조 3,336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동시에 스타머 총리는 경제 재건을 위해 4천만 파운드, 약 711억 원 지원을 발표하면서 영국 기업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스타머 총리는 이는 당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기를 위한 양국의 투자에 관한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가장 가까운 협력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야망은 엄청난 전략적 실패였다.
그 대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이번 동반자 관계는 그 우정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에 제안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우리는 영국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강력한 경제, 국내외에서 우리 이익을 보호하는 안전한 국가,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흘 뒤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위식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강요할 수 있다는 데에 경계심을 표출하면서 영국 등 주요 지원국을 통한 확고한 안보 보장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마코 루비오, 공화 플로리다, 미국 상원의원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일부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거론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의 미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협상 당사자인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안으로 유럽 자체 평화유지군 파병이 거론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스타머 총리와 논의를 예고한 바 있다.